지난 여름 우리를 당황하게 했던 예측 불허의 날씨 기억하실 겁니다. 더 잦아지고 일상화된 이상기후를 짐작할 수 있었죠. 오늘 에필로그 Y는 극단으로 치닫는 기후 재난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올여름엔 엄청난 무더위부터 극한 호우까지 다사다난한 날씨가 연일 이어졌는데요. 걱정되는 날씨가 이어질 때마다 명쾌한 해설로 시청자 궁금증을 풀어내는 김진두 기자. 대담에서 못다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어봅니다. 에필로그 Y 시간 문화생활과학부 김진두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올여름 날씨 뉴스를 YTN을 통해서 접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낯익은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이번 여름에 좀 굉장히 바쁘셨죠? 많이 바빴죠. 그러니까 여름철이라면 원래 더위, 그리고 집중호우, 장마의 태풍까지 4가지 기상 요소가 겹치기 때문에 또 그게 심상치 않았어요. 예년보다 좀 심했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름을 되돌아보면 무더위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또 이상기후도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먼저 어떤 현상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예년보다 더웠다는 거, 특히 초열대야가 나타났다는 게 좀 기억에 남고요. 두 번째는 장마 기간에 집중호우가 무척 심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컸고, 세 번째는 태풍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태풍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했고 내륙을 종단하는 사상 최초의 태풍이 됐다는 거, 3가지 요소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실제로 저도 올여름에 이제 이동하다 보면 정말 더웠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지난해와 더위를 비교했을 때 올해는 어땠나요? 지난해는 예년보다 덜 더웠습니다. 그러니까 6월 초여름에는 열대야가 일찍 나타나는 등 조금 날씨가 덥다 싶었는데 7월, 8월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더위 자체가 30년 평균이 예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은 예년보다 덜 더웠다. 그런데 2023년 올해를 볼까요? 올해는 예년보다 더 더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년보다 덜 더운 2022년과 예년보다 조금 더 더운 2023년 둘 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끼는 더위의 체감 정도는 훨씬 심했습니다. 올해 더위로 봤을 때 이것도 이상기온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주 이상기온 형태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역대 가장 더웠던 해는 2018년이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해 봤을 때 올해 더위가 무척 심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5손가락 안에 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년 평균 기온보다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됐고 그와 동시에 비도 많이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위와 비가 공존하는 특이한 형태가 올해 처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내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올해 뉴스에서 극한호우라는 표현을 처음 쓰기도 했었어요. 이게 폭우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극한호우라는 용어가 2022년 수도권을 강타했던 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강남이 침수가 되면서 또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에 처음으로 도입된 극한호우로 인한 재난 문자라는 게 발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만 지금 시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어떨 때 재난 문자를 발송해야 하느냐라는 기준을 만들었을 때 극한호우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시간에 50mm가 넘는 비가 있어야 되고요. 3시간의 총 강우량이 90mm를 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나왔냐면 기상청에서 역대 호우 피해가 났던 사례들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도 강우량, 강수 강도가 나오면 호우 피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극한호우라는 말을 표현을 한 거고요. 폭우 안에 극한호우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올해 이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였나요? 극한호우만으로 인한 피해가 잘 집계가 되지는 않고요. 올 여름 전체적인 피해 액수를 보면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는 한 2배 정도 늘어났고요. 또 기본적으로 나중에 그 보상 액수까지 하자면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이제 여름에 대담에서 굉장히 자주 뵀던 기억이 네네. 납니다. 아마 뭐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언제 가장 바쁜 시기였나요? 장마가 시작돼서 끝난 시기가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 이후까지였거든요. 실제로는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였습니다. 근데 그 장마 기간에 비가 예상 밖으로 많이 왔습니다. 예년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리면서 특히 이번엔 비가
남부지방이 집중되면서 계속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따라서 그때가 제일 바빴고요. 끝나서 이제 좀 괜찮아 싶었더니 태풍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상륙해서 우리나라를 빠져나가기까지가 8월 상순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시기가 가장 바빴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좀 이슈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최근에 대담 출연하신 걸 제가 보니까 그 레이더 영상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장점이 어떤 게 있나요? 방제 포털이라고 해서 기상청이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레이더 영상이나 강수 정보나 아니면 구름 사진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훨씬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처음 도입을 했고요. 나름대로 효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비그림이나 태풍 그림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날씨가 이렇게 바뀌고 위험합니다라는 것을 여러 정보들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직접 그런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주시니까 저도 보는 입장에서 이해가 쉽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런 걸 기대한 겁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을 활용하실 거죠?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걸 사장시킬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다양한 그래픽들, 영상들을 보여드리는 방향으로 좀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올해 날씨를 보면 기상재난 전문 기자로서도 좀 당황스러운 날씨 연속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혹시 좀 분석이 어려웠었던 때도 있나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호우입니다. 집중호우라는 게 여름철 장마전선이 어디에 걸리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두루뭉술하게 어느 지역 정도의 피해가 날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정도에 멈추고 있는데 어떤 때는 비가 안 왔다가 어떤 때는 예상치도 못했던 강도가 훨씬 센 비가 내리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럴 경우 굉장히 좀 힘들었고요. 두 번째는 태풍이었습니다. 태풍 같은 경우는 올지 안 올지에 대한 예측, 그리고 온다면 어디에 상륙해서 어떤 진로를 택할지 매일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상황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매번 그런 상황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빨리빨리 따라가면서 최신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요소가 상당히 올여름에 그 재난 보도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거의 쉬지 못하시고 계속 실시간으로 좀 확인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무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상황들을 체크하고요. 또 데이터들이 6시간 간격, 3시간 간격으로 새로운 데이터들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최신 정보를 획득을 하고 나름대로 예상까지 곁들여서 시청자들한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매번 다른 날씨 이슈를 준비할 부분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대담 출연 준비하실 때 혹시 가장 신경 쓰는 부분도 있으세요? 예보는 100%가 없습니다. 예보는 그냥 예보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예보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분석을 해서 최적 이럴 것이다라는 확률이 높은 쪽으로 확률 예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이 예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시청자들에게 이런 상황이 실제로 왔을 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 아니면 인명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 그게 제가 기상방송에, 실제 재난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염두에 두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무더위는 좀 한풀 꺾였지만 네. 사실 가을하면 또 태풍이 따라오잖아요. 또 위력도 항상 셌던 것 같은데 올 가을의 태풍 혹시 전망을 어떻게 해주실 수 있나요? 보통 과거에는 10월 태풍이 거의 없었습니다. 9월 중까지만 태풍이 한두 개 정도, 많아봤자 하나 정도가 영향을 줬는데 최근 들어서는 10월 상순까지는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경우가 있었고 실제로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상순 정도까지는 태풍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예상을 보니까 아직 그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모델을 보면 추석 연휴 전까지만 지금 어느 정도 예측이 나와 있는데 그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다행히 우리나라로 올라오는 태풍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우리나라 주변으로 약간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차가운 공기가 내려왔다는 것은 태풍이 우리나라 부근으로 북상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10월 초까지, 상순까지는 우리나라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추석
추석 연휴가 지난 이후까지도 태풍에 대한 경계는 조금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네. 또 연휴가 길어서 뭐 고향 가시거나 아니면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서 날씨가 중요할 텐데 이번 연휴 날씨 좀 전망해 주시죠. 우선은 확률적으로밖에 지금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확률적으로나 통계적으로 봤을 때 추석 연휴 기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는 날씨가 좋은 날이 안 좋은 날보다 확률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슈퍼컴퓨터 예측 모델을 보니까 추석 연휴 전반부까지는 날씨가 괜찮을 가능성이 안 좋을 가능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인 부분, 슈퍼컴퓨터 예측한 모델을 두 개를 합쳐봤을 때는 추석 연휴 전반까지는 날씨가 아주 쾌청하고 늦더위도 없어진다라는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후반으로 가서는 아직까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좋을 확률이 안 좋을 확률보다 통계적으로 높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올 추석 연휴 날씨는 YTN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대담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알찬 날씨 이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